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감성 7호입니다. 내년 2025년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고 합니다. UN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으로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가 되었죠.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의 도달 기간이 독일 37년, 일본이 12년, 미국이 21년 걸린 반면 한국은 2018년 고령 사회에서 7년 만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 대한민국. 정말 걱정스럽고 속상한데요. 이럴 때일수록 초고령 사회를 의연한 자세로 대비할 수 있도록 현명하고 발빠른 정책들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노인 기준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상향하는 부분과 정년 연장 등도 논의되고 있는데요. 기대 수명이 크게 늘어난 만큼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본 조건은 무엇일까요? 건강이죠. 그리고 노년기의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근력 운동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 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건강 도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니어 필독서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건강 나이를 10년 앞당기는 최강의 근력 운동. 근육이 연금보다 강하다. 지은이 김원경, 출간은 비타북스입니다. 저자는 현재 도쿄 건강장수 의료센터 한국인 연구부장으로 외국인 최초 임원으로 일본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는데요. NHK, TBS, 아사히 TV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고령자를 위한 근력 운동을 소개하고 일본 전역에서 매년 수많은 노년기 근력 운동 강좌를 진행하고 있으며 노화 관련 연구 논문을 국내외 학술지에 300회 이상 발표했습니다. 이 중 요실금과 보행 분석 논문으로 일본 노년의학회가 시상하는 최우수 논문상을 3번이나 수상했는데요. 이는 일본에서 단 2명만 가지고 있는 기록이라고 합니다. 김원경 저자는 노화 연구에 평생 몰두하면서 일본에서 65세 이상의 노년층 5만 명 이상의 장기 추적 자료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 책에서 소개하는 내용은 이 자료에 근거한 것들이라고 합니다. 고령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낙상, 요실금, 보행장애, 근감소증, 허약을 묶어서 5대 노년 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요. 저자는 이상적인 노년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넘어지지 않고 자기 발로 걸으며 근력을 유지하고 화장실 실수를 하지 않는 생활이 필수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면서 건강한 노년기를 위한 노년 근력 강화 운동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5대 노년 증후군의 예방과 개선이 바로 건강과 장수의 비결이라고 강조합니다. 책 추천드리고요. 이 시간 여러분과 꼭 나누고픈 노년기에 특히 강화시켜야 할 근육 부위와 보행 기능에 관련된 일부 내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노년 증후군을 예방하는 근력은 따로 있다. 노년 증후군 예방에 필요한 표적 근육. 전경골근, 낙상을 예방한다. 나이가 들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낙상이다. 낙상의 60%는 걷다가 발생하고 이 중 40%는 발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다. 장애물이 있어서가 아니다. 20에서 25%는 평평한 평지에서 걸려 넘어진다. 고령자 낙상은 주로 허리나 다리 근육의 약화와 관련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발걸림과 관련이 있는 근육이 정경골근이다. 즉 낙상 예방을 위해 강화해야 할 첫 번째 표적 근육이라고 할 수 있다. 전경골근은 종아리 앞쪽의 정강이 주위 근육으로 발끝을 위로 잡아당기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노화로 전경골근이 약해지면 보행 시 발끝이 잘 들어 올려지지 않아서 아주 낮은 장애물에도 걸려 넘어지기 쉽다. 전경골근이 발끝을 무릎 쪽으로 잘 들어 올리지 못하면 보폭도 좁아지고 보행 속도도 저하된다. 전경골근은 보행 기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육이므로 평상시 발끝을 올리는 체조를 통해 전경골근을 강화시키면 낙상 위험도 줄어들고 보행 기능도 유지할 수 있다. 장요근, 걷기에 중요한 근육. 장요근은 보행 기능 개선과 낙상 예방, 좋은 자세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육이다. 장요근은 척추에서 골반 앞쪽을 거쳐서 허벅지로 연결되는 근육으로 걷거나 달리기를 할 때 허벅지를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장요근이 약해지면 걸을 때 다리가 높게 올라가지 않고 다리가 올라가지 않아서 보폭이 좁아지고 중심이 낮아져 보행 속도가 느려지고 발이 걸려 넘어질 위험성이 높아진다. 장요근은 골반 경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장요근이 약해지면 골반이 뒤로 넘어가게 되어 앉았을 때 허리를 곧게 세우지 못하고 구부정한 자세가 된다. 골반의 양쪽 높이도 달라져 어깨가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요통의 원인이 된다. 대퇴사두근, 일상생활을 좌우한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려면 대퇴사두근을 강화하세요. 건강교실에서 늘 강조하는 말 중에 하나다. 노화는 다리부터 라는 말이 있듯이 다리는 나이가 들면서 근 감소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부위다. 노년 증후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근 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리의 근육량을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 대퇴사두근은 허벅지 앞부분에 위치한 큰 근육군으로 외측광근, 내측광근, 중간광근, 대퇴직근 이렇게 총 4개의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퇴사두근은 일상생활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근육 중 하나로 다리를 펴거나 구부리는 역할을 한다. 즉 걷거나 달릴 때, 바닥이나 의자에서 일어서거나 계단을 오를 때 가장 큰 힘을 낸다. 노년기의 근 감소로 인해 대퇴사두근이 약해지면 앉았다 일어서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넘어지려고 할 때 몸을 지탱하는 모든 동작이 위태로워진다. 단순히 보행과 관련된 동작뿐 아니라 바닥에서 물건을 들어 올릴 때도 허벅지 힘이 필요하다. 즉 대퇴사두근의 약화는 허약, 보행 기능 저하, 낙상 등과 같은 노년 증후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불편을 초래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말은 대퇴사두근을 강화하면 일상생활 중 겪기 쉬운 불편한 증상들을 많이 개선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복근, 힘찬 활동의 근원이다. 복근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많은 역할을 수행한다. 기본적으로 복근은 내장을 보호하지만 더 중요한 역할은 따로 있다. 복근이 약해지면 보행 기능과 자세 유지에 문제가 생긴다. 복근은 상체를 굽히거나 펴고 비트는 움직임을 만들기 때문에 복근이 약해지면 힘 있는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평소 몸을 움직일 때 몸에 힘이 없는 것도 복근이 약해서일 수 있다. 또한 복근이 약해지면 자세가 반듯하지 않고 구부정해진다. 나이가 들수록 복부 근육을 단련해야 제대로 잘 서고 앉을 수 있으며 움직임이 힘차다. 근육은 서로 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복근이 약해지면 뒤에 요추 부위의 근육도 제대로 힘을 쓸 수 없어서 요통이 발생하는 요인이 된다. 대흉근, 상체를 지탱하는 근육. 대흉근은 이름 그대로 가슴을 넓게 덮고 있는 삼각형 모양의 큰 근육이다. 가슴 근육은 팔을 안쪽으로 모으거나 무언가를 던지거나 할 때 상체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반듯한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대흉근이 중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어깨가 안으로 말리고 등이 구부정해지는 것도 대흉근의 약화와 관련되어 있다. 어깨와 가슴을 펼친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화로 약해진 대흉근을 강화해야 한다. 상체 근력과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퇴 삼두근, 제2의 심장. 하퇴 삼두근은 흔히 말하는 종아리 근육으로 비복근과 가자미근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퇴 삼두근은 발목의 움직임을 좌우하기 때문에 보행 기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성큼성큼 빠른 속도로 잘 걷는 모습을 보면 발끝으로 지면을 힘차게 밀치면서 나간다. 그런데 노화로 인해 근육의 질과 양이 저하되면 걸을 때 발끝으로 지면을 잘 밀치지 못한다. 보행 시 전경골근이 앞 발끝을 들어올리는 역할을 한다면 하퇴 삼두근은 발로 지면을 밀치는 역할을 한다. 보행에 힘이 없고 보폭이 좁은 데는 하퇴 삼두근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도 원인이 된다. 흔히 종아리 근육을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른다. 하체에 몰려있는 혈액을 다시 펌프질해서 심장으로 보내는 것이 바로 하퇴 삼두근이다. 종아리 근육이 힘차게 수축을 하지 못하면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심장에 부담이 간다. 종아리 근육이 약해지면 보행 장애뿐 아니라 심장과 혈액순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종아리 부위는 지방이 적고 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위라 근감소증 진단에도 사용된다. 전신의 근육량은 종아리 둘레에 비례하기 때문에 종아리 둘레만 보고도 근감소증 여부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하퇴 삼두근 운동을 하면 근감소증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척추 기립근, 바른 자세를 유지한다. 등에는 척추 기립근보다 큰 근육들이 많다. 어깨부터 삼각형으로 내려오는 승모근도 있고 등 가운데에서 바깥쪽으로 넓게 자리 잡고 있는 광배근도 있다. 노년기에는 겉에서 크게 보이는 승모근이나 광배근보다 척추를 따라 안쪽에 자리 잡고 있는 척추 기립근이 더 중요하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척추를 바로 세워주는 역할을 한다. 목이나 등을 안정적으로 구부리고 펼 수 있는 것은 척추 기립근이 든든히 척추를 받치고 있어서다. 척추 기립근은 대표적인 자세 유지근이어서 척추 기립근이 약해지면 등이 구부정해지고 허리가 굽는다. 앉은 자세나 선 자세, 보행 시 자세가 반듯하려면 무엇보다 척추 기립근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 노년기에 나타나기 쉬운 구부정한 상체를 막는데도 척추 기립근 운동은 반드시 필요하다. 둔근, 몸의 중심축. 엉덩이는 우리 몸의 중심이다. 위로는 상체를 받치고 있고 아래로는 다리와 이어진다. 그래서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골반이 비뚤어져 상체가 불안정해지고 걷거나 일어서는 보행 관련 동작에 문제가 생긴다. 상하체 모든 움직임에 관여하는 매우 중요한 근육이라고 할 수 있다. 엉덩이 근육은 대둔근, 중둔근, 소둔근으로 구성되어 있다. 엉덩이 근육 중 가장 바깥쪽에 자리 잡고 있는 대둔근은 이름처럼 엉덩이 근육 중에 제일 큰 근육이다. 다리를 바깥쪽으로 돌리는 동작이나 허벅지를 뒤로 잡아당기는 역할을 한다. 중둔근은 대둔근 안쪽의 골반과 대퇴골을 연결하는 근육으로 고관절의 움직임과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 발 서기를 할 때 골반이 기울어지지 않는 것도 중둔근이 제 역할을 하고 있어서다.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보행이 불안해지고 자세도 불균형해진다. 고관절과 골반의 안정화, 밸런스 기능 유지 등을 위해 노년기에도 엉덩이 근육을 단련해야 한다. 내전근, 바른 걸음걸이를 만든다. 나이가 들수록 다리를 모으고 앉는 것이 힘들다. 내전근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내전근은 고관절의 내전, 다시 말해 다리를 모으거나 골반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근육이다. 그래서 내전근이 약해지면 앉아있을 때 다리가 벌어지는 일명 쩍벌 자세를 취하게 된다. 걸을 때 팔자 걸음이 심해지는 것도 내전근이 약해졌다는 신호다. 두 발의 각도가 많이 벌어질수록 보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보행장의 개선을 위해서도 내전근 운동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소변을 보고 싶을 때 참지 못하는 배뇨장애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내전근의 약화다. 요실금 예방 및 개선과 보행 자세 개선이 필요하다면 내전근 운동을 열심히 해야 한다. 보행 기능, 건강 수명을 좌우한다. 걸음걸이를 보면 낙상 위험이 보인다. 걷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말이 필요 없다. 걷기가 불편해지면 여러 가지 생활 기능들이 떨어지고 장애가 발생한다. 고령기의 보행 능력은 건강의 척도라고 할 수 있다. 보행 기능이 떨어지면 낙상이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른다. 보행 속도는 인지 기능과 요실금과도 연관이 있다. 빨리 걸으면 요도, 방광, 자궁질, 직장을 잡아주는 골반 저근이 크게 자극된다. 즉, 보행 속도가 느린 사람은 골반 저근의 자극이 약한 탓에 골반 저근의 기능이 저하되기 쉽다. 보폭이 좁은 사람이 인지 기능 저하가 심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보행 기능의 유지와 회복은 고령자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다. 걸음걸이는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걸음걸이의 정답은 없다. 하지만 걸음걸이가 나쁘면 허리와 무릎에 부담을 준다. 다른 사람의 걸음걸이를 보면 걸음걸이가 좋은지 나쁜지 단번에 알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의 걸음걸이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보행장애 관련 건강 교실을 할 때 꼭 강조하는 말이 있다. 강연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자신의 걸음걸이가 어떤지 관찰해 보세요. 왼발보다 오른발이 더 벌어지지는 않은지, 보폭이 너무 좁지는 않은지 살펴보세요. 낙상 위험이 높은 사람의 걸음걸이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보행 속도가 느리다. 2. 보폭이 좁다. 3. 좌우 양발의 보행 각도가 다르다. 4. 좌우 양팔을 흔드는 각도가 다르다. 보행 기능 향상 대책을 알아보자. 1. 발을 10cm 더 넓게 딛는다. 일상생활 중에 보행 기능을 향상시키는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은 평소보다 10cm 넓게 딛는 것이다. 2018년 TBS TV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보폭 10cm 더 늘리기의 효과를 알아보는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다. 실험 참가자들은 평소 걸음대로 걸은 후 보행 나이를 측정했다. 평소 걷기 운동을 하고 있다는 참가자만 실제 나이보다 보행 나이가 1세 더 많았고 다른 참가자들은 보행 나이가 10세 더 많게 나타났다. 보폭을 10cm 더 넓게 하여 걷게 한 후 다시 보행 나이를 측정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보행 나이가 모두 11세씩 젊어졌다. 보폭이 넓어지면 자연스럽게 보행 속도가 올라가고 다리가 받는 압력이 증가한다. 다리 근육들도 더 활성화되므로 하체 근력 강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걸으면서 기억이 날 때마다 10cm 더 라고 의식하고 보폭을 벌려보자. 그러나 보폭이 좁던 사람이 갑자기 보폭을 넓혀 걸으면 피로해서 오히려 걸을 수가 없다. 그럴 때는 보폭을 넓게 걷다가 보통으로 걷다가 다시 넓게 걷는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걸어보자. 2. 다리 근력 강화 운동을 한다. 잘 걷기 위해서는 발끝을 들어올리는 전경골근이나 발을 들어올리는 대퇴 사두근과 장요근, 다리를 뒤쪽으로 차 올리는 하퇴 삼두근의 근육이 강해야 한다. 이들 근육이 약해지면 걸음이 느려지고 보폭이 좁아지며 발을 끌면서 걷게 된다. 아주 낮은 요철이나 평지에서도 걸려 넘어지기 쉽다. 이 외에도 무릎을 앞으로 곧게 펴는 데 관여하는 대퇴 근막 장근, 허벅지의 앞을 가로지르는 봉공근, 안쪽 허벅지의 내전근 등도 보행 기능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1단계 보행 기능 유지 및 개선 근력 강화 운동. 팔꿈치와 무릎 터치하기. 복근과 장요근을 사용하여 복부와 골반 앞쪽을 단련하며 균형 감각을 키운다. 1.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자연스럽게 선다.
2. 왼쪽 무릎과 오른쪽 팔꿈치를 굽혀 터치한다. 이때 왼손은 허리에 둔다. 4번 반복한 후 팔다리를 바꿔 반대쪽도 실시한다. 총 2에서 3세트 실시한다. 발 뒤꿈치 대면서 일자로 걷기. 전신을 단련하여 동적 균형 감각을 키운다. 1. 양발을 모으고 자연스럽게 선다. 왼발 엄지발가락 앞에 오른발 뒤꿈치를 꼭 맞게 된다. 2. 왼발을 들어서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왼발 뒤꿈치를 꼭 맞게 된다. 이렇게 한 걸음씩 일자로 10보 정도 걷고 되돌아온다. 총 2에서 3세트 실시한다. 2단계 보행 기능 유지 및 개선 근력 강화 운동. 앉아서 무릎 펴고 발목 당기기. 대퇴 사두근, 정경골근, 하퇴 삼두근을 사용하여 허벅지 앞쪽과 뒤쪽, 정강이 부위를 단련한다. 1. 바닥에 앉아서 무릎을 펴고 두 다리를 붙인다. 양손은 뒤쪽 바닥을 짚어 균형을 잡는다. 2. 발끝을 앞으로 최대한 편 후 숨을 내쉬면서 발끝을 무릎 쪽으로 천천히 최대한 당긴다. 발 뒤꿈치가 바닥에서 약간 뜬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무릎을 쭉 펴면서 강하게 당긴다. 발끝을 당겼다 폈다 하는 동작을 6에서 10회 반복한다. 발바닥 모아 들어 올리고 내리기. 복근과 장요근을 사용하여 복부와 골반 앞쪽을 단련한다. 1. 바닥에 앉아서 무릎을 좌우로 벌려 양 발바닥을 붙인다. 양손은 뒤쪽 바닥을 짚어 균형을 잡는다. 2. 발바닥을 붙인 상태에서 양발을 들어 올려 2에서 3초간 정지한 후 바닥에 내린다. 3회 실시한다. 3. 다시 양발을 들어 올려 2에서 3초간 정지한 후 내린다. 이때 양발이 바닥에 닿기 전에 다시 올린다. 연속해서 3회 실시한 후 양발을 바닥에 내린다. 전체 동작을 총 2세트 실시한다. 다리 힘이 아닌 복부의 힘으로 들어 올린다. 상체가 뒤로 많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한다. 누워서 한 발 들고 무릎 펴기. 대퇴 사두근을 사용하여 허벅지 앞쪽을 단련한다. 1. 천장을 보고 누워서 두 다리를 붙이고 무릎을 세운다. 2. 한쪽 다리를 편 후 바닥에서 조금 들어 올리고 발끝을 무릎 쪽으로 당기면서 발 뒤꿈치로 밀어내듯이 무릎을 쫙 편다. 3. 당긴 발끝을 앞으로 편 후 숨을 내쉬면서 발끝을 무릎 쪽으로 최대한 당긴다. 다시 발끝을 편 후 무릎을 굽혀 발을 바닥에 내린다. 3회 반복한 후 반대쪽도 실시한다. 총 2에서 3세트 실시한다. 누워서 엉덩이 들어 올리기. 대둔근과 척추 기립근을 사용하여 엉덩이, 등, 척추를 단련한다. 1. 천장을 보고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린다. 2. 천천히 엉덩이를 들어 올려 2에서 3초간 정지한 후 천천히 내린다. 6에서 10회 반복한다. 횟수를 더해가면서 엉덩이를 점점 더 높게 들어 올린다. 허리 통증이 있는 사람은 주의한다.